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리프팅 하는 교수입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WPC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설명은 모두 WPC 규정집과 제 대회 경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WPC 코리아 회장이신 이용수 관장님께 직접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대회 진행 순서에 맞춰서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대회 때 착용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스쿼트는 대회 때 모노리프트라는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렉을 하면은 그 장비를 다루시는 스파터분이 J훅을 이렇게 딱 제껴주세요. 그래서 언렉을 하고 걸어 나올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스쿼트 동작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쿼트 셋업을 할 때는 본인의 스쿼트 스탠스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언렉을 하고 바벨을 쥐고 나오거나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괜히 움직일 일을 만들어서 힘을 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언렉을 하고 나면은 중심을 잘 잡고 무릎이 다 펴진 상태로 중앙심에 스쿼트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릎을 끝까지 펴지 않으면은 스쿼트 신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릎 잘 펴고 중심 잘 잡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중앙심판이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딱 손을 들고 스쿼트 하고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 페이스대로 동작을 수행을 하시면 돼요. 바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복압을 잡은 다음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본인의 페이스대로 동작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쿼트 최하단 지점에서는 풀 스쿼트 깊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준은 고관절 접히는 부분이 무릎 윗부분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파울입니다. 좀 더 올려봐. 100% 파울입니다. 좀 내려봐. 아까처럼. 아니, 중간. 네, 이 정도면 아마 2대1 정도 성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대0도 나올 수 있고요. 그건 선심판의 취향입니다. 고관절 접히는 부분이 무릎 윗부분보다 내려가지 않으면은 깊이가 불충분했다고 판단돼서 실패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고, 대회 때는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깊이 앉는다는 느낌으로 스쿼트를 수행을 하는 게 안전하게 성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쿼트 할 때 상승 시에는 바벨은 항상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딱 쳐졌다 다시 튕겨서 일어나거나 딱 멈춰 있다가 또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실패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고요. 올라오다가 그라인딩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미세하게라도 계속 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실패 처리되지 않으니 그라인딩 걸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쿼트를 다 마치고 일어난 후에는 발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냥 일어난 상태로 무릎을 다 펴고 다시 중심을 잘 잡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어난 다음에 발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심판의 신호가 있기 전에 바벨을 다시 거치를 해버리거나 그러면은 실패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고요. 참고로 저도 작년 스쿼트 1차 시기를 다 일어난 다음에 중심을 잃어가지고 휘청했거든요. 그래서 실패 처리가 됐어요. 그때 완전 멘붕이었는데, 아무튼 저처럼 중심 잃거나 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동작이 끝나면은 무릎 끝까지 펴고 중심 잘 잡고 발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심판이 렉 하고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를 받은 다음에 바벨을 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규정으로는 바벨 그립과 견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바벨 그립 같은 경우에는 덤 어라운드로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덤리스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지가 아예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몇 개 빼는 그립은 허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 견착은 하이바와 로우바 모두 허용이 되지만 로우바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근 윗부분에서 3cm가 넘게 아래로 내려가는 건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벤치프레스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수행 시에 어깨와 엉덩이는 모두 벤치 패드에 항상 닿아 있어야 합니다. 발은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하며 IPF 같은 경우에는 발 전체가 땅에 닿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WPC 같은 경우에는 발끝만 닿아 있으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 신장에 비해서 벤치가 너무 높다면은 원판이나 블럭 같은 걸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치 그립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링 그 마크가 되어 있죠. 이걸 파워링이라고 하거나 널마크라고 하는데 이 벤치프레스의 최대 그립 너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링이 존재하는 건데요. 벤치프레스 그립을 최대 너비로 잡으려면 검지가 이 링을 덮도록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좁게 잡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좁게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희한한 게 있는데 벤치프레스에서 오버그립 말고 이 언더그립도 이게 허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더그립으로 잡으면은 아무래도 손해다 보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립을 잡으셨으면 이제 언렉을 할 차례죠. 언렉을 할 때는 스파터나 본인의 코치 아니면은 같이 참가하는 선수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면 혼자 언렉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언렉을 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바로 본인의 페이스대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별도로 시작하는 데는 심판의 신호가 없습니다. IPF에서는 벤치프레스 할 때 스타트 신호가 있거든요. 근데 WPC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IPF만 생각하고 딱 언렉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용수 관장님께서 중앙심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용수 관장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리면 되는구나 그때 깨닫고 벤치프레스 동작을 시작을 했던 그런 재밌는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별도의 신호가 없으니까 본인 페이스대로 시작을 해서 가슴까지 내린 후에 가슴에 바가 닿으면 정지를 하고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기를 하다가 중앙심에 프레스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 바벨을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정지한 시점부터 프레스를 하는 동작 동안 바벨은 절대로 아래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를 좀 싱크인 스타일로 하는 분들 중에서 정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튕겨서 올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파울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튕기는 동작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라인딩 걸려도 천천히라도 바벨이 올라오고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벤치프레스 할 때 이게 균형이 어긋나는 경우 있잖아요. 한쪽을 먼저 밀고 그 다음에 한쪽이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패 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3차 시기를 그렇게 좀 삐뚤게 밀었어요.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WPC는 정지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2초로 풀 정지를 시키는데 평소에 정지 연습 좀 길게 하는 걸 많이 해두시면 대회 때도 좀 수월하게 벤치프레스 수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가 끝난 후에는 이 팔꿈치가 쫙 펴진 상태로 락아웃을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작년 대회 때 이것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프레스를 한 다음에 심판 신호 나오기 전에 그냥 바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벨을 거치하기 전에 심판의 렉 신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밀었다고 끝났다 하고 바벨 딱 거치하지 마시고 민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이 렉 신호를 주면은 그때 바벨을 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데드리프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개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데드리프트예요. 그냥 들고 딱 락아웃 하면은 끝나죠. 스쿼트랑 벤치와 마찬가지로 바벨은 항상 위쪽으로 움직여야 하고요. 히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히칭이라 함은 바벨을 딱 허벅지에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막 튕기면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말하죠. 이러면 실격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바벨을 허벅지에 얹어놓고 끌어올리는 동작 역시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락아웃은 무릎이 다 펴지고 이 어깨가 바벨 이 선상보다 뒤로 넘어가 있어야 락아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락아웃 상태로 유지를 하시고 중앙심이 다운 신호를 줄 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좀 악력이 많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평소에 악력 훈련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손이 작아가지고 데드리프트 할 때 악력 때문에 진짜 돌아버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이 리프팅 동작에서 중심을 잃어서 뭐 발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동작은 실패 처리되는 원인이 되고요. 바벨을 내려놓을 때 네거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만 바벨은 반드시 잡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바벨을 잡은 상태로 쿵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락아웃까지 해놓고 다운 신호 받았는데 바벨을 놓아서 드랍해버린다. 이러면은 실격 처리가 되니까 절대 바벨을 드랍하거나 뭐 던지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던져갖고 놀랬었어요. 자, 그러면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는 여기까지 다 알아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모든 리프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차례가 와서 이 원판이 로딩된 시점부터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리프팅을 시작할 때까지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1분 내에 리프팅을 완료를 해야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1분 내에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리프트별로는 1차, 2차, 3차까지 3개의 시기가 주어지는데 이 시기간 최소 증량 단위는 2.5kg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면 같은 무게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성공을 했다면 2.5kg 이상 증량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1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스쿼트 1차 시기 중량을 변경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스쿼트 세션이 시작하기 5분 전까지 중량 변경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와 3차 시기 중량은 본인의 각각 1차와 2차 시기 시도가 끝난 1분 이내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데드리프트는 2차, 3차 시기 중량이 변경이 가능한데요. 2차 시기는 한 번, 3차 시기는 2번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2차, 3차 무게 변경은 본인 차례의 원판 로딩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회에 허용되는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PC 대회는 이 니랩이 허용되는 클래식 로어 규정으로 치러지고요. 우선 복장은 싱글렛 또는 무릎 위까지 오는 레깅스에 상의를 넣어서 입는 것까지 허용이 됩니다. 스쿼트 시에 착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리프팅 벨트와 리스트랩, 니랩 또는 니슬리브가 있고요. 이 니랩은 3m 길이까지, 니슬리브는 7mm 두께까지 허용이 됩니다. 니랩은 이렇게 벨크로가 있는 제품도 사용은 가능한데 끝에 마무리를 할 때 벨크로에 붙여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턱긴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 슬립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7mm가 넘는 제품들은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작년 대회에서 9mm 니 슬립을 착용하고 플랫폼에 올라오다가 제지당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원칙대로 하면은 해당 시기는 실격 처리하고 다음 시기에 다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춰서 플랫폼으로 올라오도록 하는 게 맞지만 이용수 관장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본인의 니랩을 가져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감아주시고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기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본인 니랩 다 감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선수가 니랩을 감고 있으면 정말 이제 아프고 피도 안 통하고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니랩을 풀었다가 다시 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니랩 감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서 그걸 풀었다가 다시 감게 되면은 퍼포먼스에도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실격 처리되지 않더라도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 이런 장비 규정들은 잘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셔서 대회에 출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니슬리브와 니랩은 싱글렛 밑단이나 신고 있는 양말과 접촉을 하면 안 되니 이 점 유의하시고요. 쉽게 말하자면 싱글렛과 니랩 또는 니슬리브 사이, 그리고 니랩 또는 니슬리브와 양말 사이에 살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벤치프레스에 허용되는 장비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리프팅 벨트와 리스트랩, 딱 이거 두 개입니다. 간단하죠? 이 엘보 슬리브는 허용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벨트와 리스트랩만 착용이 허용이 됩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리스트랩을 차고 손목을 조여주면은 이 손이 이렇게 닫힌 상태로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드리프트 때는 필수로 착용을 해야 되는 장비가 하나 있는데 정강이를 덮어주는 양말입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전용 양말을 신거나 아니면 뭐 축구 양말 이런 걸 신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 데드리프트를 하다 보면은 바벨이 정강이에 이렇게 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선수가 다치고 또 바벨에 피가 묻어서 경기가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는 데드리프트 양말이나 축구 양말 이런 것들 신어서 정강이를 꼭
보호한 상태로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착용을 안 하면은 데드리프트 시도 자체가 허용이 안 되니까요. 모든 리프팅에서 테이핑이나 밴드 사용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만약 부상 치료의 목적으로 이것들이 필요하다면은 미리 주최 측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WPC 규정 설명에 대해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대회 출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향후 대회 참가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파워리프팅 대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그리고 또 본인에게 맞는 니랩은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볼 계획인데요. 이 영상들 향후에 올라오면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